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하루아침에 여기에 익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 한 700~800페이지짜리 경제학 원론 속에 내오는 걸 뼈다귀만 추려서 엑기스 있게 전달을 짧은 시간 동안 해드린 건데 이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들을 찾는 것 이게 결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여러 번 오랫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진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된다는 심정으로 고기를 남들이 잡아준 걸 그냥 쉽게 식당 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바닷가에 나가서 그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찾고 또 장기간 이 그러니까 우량주라기보다는 장기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합리적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우상향하는 차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번 6월 달 이후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가격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목은 다름이 아니라 이 LS 에코에너지입니다. LS그룹의 이 베트남 계열사들을 아우르는 중간 지주회사죠. 그래서 이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최대의 전력선 케이블 회사인 LS 비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베트남이 이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은 그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필요한 전력망을 까는 그 역할을 이 LS 비나에서 만든 전력선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베트남에서 LS 비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전력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대한전선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회사를 LS그룹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통신 케이블 업체인 LSCV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베트남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력선과 또 통신선 양쪽 산업에 걸쳐서 이 SOC 성격이 있는 산업에서 이 LS 에코에너지는 계열사들을 갖고 있고 또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미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만큼 베트남 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LS 에코에너지는 신규 사업으로 베트남 히토류 개발 신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베트남이 히토류를 개발하는 이유는 딴 것보다도 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서방 국가들의 대체처가 필요해진 것이죠. 여기서 이 베트남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이 밀림 같은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히토류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개발에 있어서 보다 다른 선진국이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 히토류 개발하는 신규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 베트남이라는 베트남 내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와 함께 해적 케이블 사업을 신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베트남은 전력이 항상 부족한 나라입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낭이나 이런 관광지를 많이 가보셨겠지만 실제로 이 베트남 북부의 산업단지 속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공장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베트남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기존 화석연료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 같이 바닷가에 풍부한 이 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풍력 발전 타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기를 끌고 오는 데는 해적 케이블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이 LS그룹의 베트남 기업들, 계열사들의 수익을 모두 아울러서 그게 LS 에코에너지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우상향해서 쭉 가고 있는 이 차트를 보시고 지금 이 25,000원에서 5만 원대의 박스권 장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대 가까이 가면 일단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5만 원대까지 나중에 가게 되면 일단 거기서는 차익 시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종목은 이건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앞에 것과 반대로 우하향하는 차트를 오랫동안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분명히 실적이 나쁜 회사 같고 나름대로 이게 좀 그 맛이 같다고 할까요? 이 하향하고 있는 산업에 그런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 통신 장비 쪽에 속한 업체인데요. 바로 RFHI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RF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레이더 같은 데 사용되는 전파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주로 군사용, 기상용 레이더 등에 사용되는 통신 장비고 이것들을 이제 RFHIC라는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 5G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통신용 전력 증폭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G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말 그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5G 통신 신호, 작은 신호를 크게 증폭해서 이 전력 증폭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호를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FHIC는 우리나라 통신이 5G를 투자가 거의 완료되고 나서 이 투자가 좀 미연할 때 그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텄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 화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 업체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이 종목의 RFHIC는 방산 쪽 그 산업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보시면 최근 장세에서 방산 쪽에 있다는 게 나름대로 시장에 관심을 끄는 그냥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보시고 특히나 이 자회사가 RF 시스템즈가 이번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름대로 이 자회사에 대한 투자해서 이 모회사인 RFHIC는 좀 더 가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회사인 RF 시스템즈는 유동성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RFHIC는 말 그대로 유동성 있는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플러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2023년 말부터 2025년 초에 국내에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이 통신 장비 회사들은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RFHIC의 주가가 오랫동안 우하향하면서 바닥을 다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쪽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용 회장이 올 연초에 이 통신 장비 쪽에 있는 그 연구소나 이런 쪽을 방문을 해서 이 5G와 6G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비전 있게 말씀을 하신 게 삼성전자 경영에서 이 실제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FHIC는 이런 삼성전자와 주 거래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화웨이라는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와 또 거래를 트고 있고 하는 면에서 나름대로 통신 장비 쪽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종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좀 그림이 올라갔다 내렸다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만큼 이쪽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쪽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지금 보여지는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신기술로 처음 시장에 등장하면 시장이 없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자동차 전장 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이 회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인식 기술을 제품화해서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팹리스 업체, 즉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ISP나 AHD 같은 기술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수익화되는 3단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제 돈을 확실히 벌어주는 기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반도체 설계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생산의 대부분을 100%를 외주를 줍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그 팹리스 업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말 그대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한테 오히려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스니 뭐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쪽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업체의 주력 제품이 아파치 5와 아파치 6라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영상 처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쪽 기술은 나름대로 이 시장, 자동차 전장 쪽 시장에서 알아주는 업체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이 종목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3단계 자율주행 자동 기술을 접목한 자동차를 이번에 승용차를 이번에 상용화해서 이번에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연말까지 아마 가셔야 될 건데요.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3단계 자율주행 그 승인을 득한 차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을 지금 못해서 1년을 연기해서 끌고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와 기아는 자율주행 쪽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M&A 의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시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타이밍과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회사는 이 반도체 팹리스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하고 협업을 하면서 많은 작업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 반도체를 그 아파치 5와 아파치 6로 점점 고도화시키고 있고 그 기술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자체는 이 자체 이 반도체의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이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기아가 M&A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목적에서도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의 M&A 몸값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쫙 열거해 드렸는데요.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 찾는 방법 중에 일부분을 한번 직접 체험해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종목을 찾는지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것이죠. 자, 이 종목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서 연결되는 무방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름을 시원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력망 관련된 LS 에코에너지 히토리로도 신규 사업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까지 목표가 열어두고 보시고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이고요. RFHIC는 대기업 투자 모멘텀에서 최근 뜨거운 방산 쪽의 투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시면 네. 제가 김태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쪽 분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이 무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종목이 아까 이제 궁금 프린트로 돼 있던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본적 분석을 좀 더 이런 종목 찾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이 자율주행주가 앞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들고 오셨는데요. 앞선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올려잡은 만큼 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하면 보통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실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QR코드 바로 이용을 해주세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3초만 딱 기다리시면요.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세 가지 공략주 외에도 어떤 이야기들 더 들어볼 수 있을지 우리 파트너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첫 페이지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경제학 원론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주변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이 주식 투자 입문서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거시경제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 섹터, 그러니까 산업 분야를 찾고 그 산업 속에서 유망한 종목을 찾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투자에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